하려고 해요. 근데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이라 생각을 해서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알볼로가 정말 잘하는 거 지켜야 될 거랑 알볼로가 지금 변질됐거나 바뀌었거나 부족해서 변화돼야 될 것이 뭔지를 정의하는 게 더 필요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회사가 이런 성장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성장의 폭이 좀 줄었죠. 이런 상황에서 보통 기업들이 겪는 부분들을 우리 회사는 자연스럽게 겪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우리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경영학적으로 어떤 단계를 겪는지에 대한 부분들. 회사가 처음에 급성장할 때는 직원들도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같이. 근데 회사의 성장이 좀 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탄력이 붙으면서, 그러니까 덩치가 커진 상태에서는 회사의 성장이 개인의 성장을 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쩌면 끊임없이 치열하게 성장을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회사의 성장이 개인의 성장보다 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처지고 있지 않나? 자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질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나 흔히 보편적으로 있는 기업들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긴 그런데 욕심이 많은 기업들은 보통 여기서 그런 성장에서 뒤처지는 직원들을 토사구팽하죠. 토사구팽의 어원이 아시죠?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사냥개를 나중에 구워 삶아 먹죠. 보통 그래서 교체가 되고 인원들이 교체가 되고 처음에 있던 직원들이 많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데 저희 회사도 그런 과정에 초입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기업의 성장 흐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관점에서 저희 회사의 성장의 관점에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의 성장은 개인의 성장도 있지만 일을 통해 성장하는 게 제일 커요. 근데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진 그 전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만들었던 그 관습, 아까 말했던 그 문화의 나쁜 문화가 우리의 성장을 잡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일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그 성장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그 나쁜 관습이 지금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근데 변화가 왜 필요하냐면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가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 뿐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문화에 대한 정의 기억하세요? 문화에 대한 정의가 사람들이 오래된 생각들, 구성원들이 가진 지식이나 생각이 행동으로 굳어진 관습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성공했던 그 지식이 이제 어떤 거는 도태되거나 지금의 지식으로서는 안 되는 지식이 생겨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바뀐 지식에 맞는 우리의 행동 양식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뀐 지식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변화의 당위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조직이 그냥 바뀌어요. 예. 여러분들이 안 바뀐다고 조직이 안 바뀌지 않고요. 조직은 바뀌고요.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인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도 그래서 변한다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얘기한 거랑 같이 이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식이 행동으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식이 바뀌면 그 지식이 늘 낡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도 변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지식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면. 근데 행동으로는 잘 안 바뀌어요. 우리의 습관이기 때문에. 근데 그 행동을 바뀌는 과정은 엄청 더 힘든 일이거든요. 배우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강연을 들어도 되고 책을 읽어도 되고 직접 뭘 해도 되고. 근데 행동으로 습관화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의 시점에서 늘 이런 생각을 하죠. 불편하다, 힘들다, 귀찮다. 그래서 변화를 포기하는 거죠. 예. 성장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킬 것에 대한 부분이랑 변화해야 될 것들에 대한 생각에서 다시 한번 또 변화에 대한 생각을 좀 두 가지로 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까는 성장이나 변화에 대한 생각을 얘기했고, 지금은 그 변화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를 되게 그래서 아까 귀찮고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힘들어요. 심지어 혐오까지 해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거 다 잘못됐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거죠. 근데 변화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는 과거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변화는 과거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미래는 다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제를 갖지 않으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대한 비판과 부정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당위성. 그게 뭐냐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확인해요. 변화의 과정 통해서 이래서 우리가 오히려 지금 해왔던 것 중에 이거는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것이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변화는 이런 긍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거. 예. 또 제가 아는 사례, 그냥 우리 회사의 사례로 이직을 하게 돼요. 변화를 주고 도전을 한 거거든요. 그 사람 인생에서는 되게 큰 결심이에요. 근데 가봤더니 연봉을 이만큼 올려줘도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했더니 영업을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 자기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진짜 그 변화의 도전의 과정 속에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하고 오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변화를 시도한 거고 도전을 한 사람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소중히 생각했던 거는 좋은 동료들, 그 다음에 이런 좋은 기업 문화 이런 걸 깨닫는 계기가 되거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뭘까? 내가 연봉 1,000만 원 올려서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1,000만 원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리고 그만큼 거기에 이겨낼 힘이나 동원이 고민해봤더니 그만큼까지 내가 그걸 좋아하는 일은 아니야. 좋아하는 것은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변화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가치 중에서 변했거나 이미 변했거나 변화하면 안 되는데 변했거나 앞으로 변해질 것 같은 거나 뭐 이런 가치들은 저쪽에 좀 담았고요. 그러니까 변화의 개념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이런 거고요. 지킬 것,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알볼로에서 지키면 좋을 그런 가치들에 대한 나열을 주간으로 좀 정리해 봤어요. 이거를 변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켜야 되는데 변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치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가족 같은 자발